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5, 6개월 전에 제가 한 학생과 통화했었는데 그 아이가 3학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원서를 넣는데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내와서 그 밑에 이제 뭐 써놓은 내용들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4월 초쯤에 유튜브를 통해 연락드린 배치고사 190등한 외고 학생이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히히. 4월달 선생님과의 전화 상담을 하고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비판적 사고력, 탁월함, 뛰어남 등의 어, 키워드를 넣으려 학교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덕분에 생기부 질도 정말 좋아진 것 같아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비판적 사고력 키우려 노력 많이 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예전보다 확실히 말하는 데 있어서 논리성이 향상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5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학종 절대 법칙을 다회 독해가며 선생님의 조언대로 생기부를 만들어 갔습니다. 생기부는 파일 첨부 해놓고 경희대, 이제 이 학생은 행정학과 가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희대, 한국외대, 건대, 단대, 아주대를 넣고 또 한 군데는 지역을 특정하는 것 같아서 빼겠습니다. 모두 학종으로 넣을 생각입니다. 특히 경희대, 외대 정말 가고 싶습니다. 유유. 과연 제가 위 대학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냉철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기에 사실은 이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어쨌든 이제 전화번호도 있어서 학생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학종 절대 법칙이 이거인데요. 제가 올해 썼나 작년에 썼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이 책을 올해 1월 달에 나온 책이네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해 넘겨서 빼려고 인쇄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책을 학종 절대 법칙을 내면서 명문대 합격생 예전에 이제 이 책의 그 어떤 실전편으로 이 책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몰랐지만 왜 보통 책 팔게 되면 작업도 하잖아요. 막 댓글도 달고. 사실 저는 뭐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리뷰라고 하나요? 책 감상평이 꽤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학종 절대 법칙 이 책을 사다가 이제 또 유튜브를 알게 되고 유튜브를 봐서 다시 이제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작성되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특히 이제 작년까지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받아서 뭔가를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써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올해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더 강화가 돼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학생의 등급은 실제로 보면 뭐 5, 6등급이 잔뜩 있는데 뭐 전체 통으로 따지면 뭐 4점대 후반대의 등급의 그런 학교 성적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읽었는데 학생이 이제 아까처럼 경희대나 외대를 꼭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이 학생의 경우인데 모든 학생들이 다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들이 다 틀리죠. 물론 이제 유명한 대학을 가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전에
이전에 너네 학교의 학생들의 성적들을 성적에 이제 가는 대학들을 이렇게 이렇게 비교해 보라고 하니까 학생이 마침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만큼은 꽤 괜찮아서 제가 한양대와 그 중앙대에도 원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가능성이 뭐 1%만이라도 나와준다면 저 넣겠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능성은 사실 학생부의 기록만큼만 보면 50%가 넘는 학생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과 이 학교 내신에 비하면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정도 때 아이들이 건동홍숙이나 그 밑에 때 학들을 넣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을 놓고 보면 뭐 한양대 서울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학교생활 기록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양대와 중앙대에도 넣으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내신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학생 말처럼 예전에 자신들의 고등학교에서도 2등급 때 외고 아니에요? 외고인데 2등급이지만 동국대에 떨어졌지만 5등급 애가 동국대를 그러니까 5등급 대 학생이 동국대를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신 등급과 학교생 성적 그 다음에 학교 내신 등급과 기록은 이게 함께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내신 등급 좋다고 기록까지 다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기록을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은 기록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이 온전하게 내가 비판적 사고력이나 또는 리더십이나 또는 뭐 제가 비판적 사고력 안에 들어가 있는 뭐죠? 분리, 분해 또는 구분, 또 그 자기주도 학습 뭐 이렇게 그 명문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록에 넣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한 2배 더 힘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적도 한번 올려보라고 했더니 뭐 성적은 뭐 그닥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다른 학생들도 그만큼 열심히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내신이 등급이 어려운 학교에서 기록만큼은 정말 좋은 학생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학생부가 니네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좋은 학생부냐라고 했더니 뭐 10등 안에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10등이면 2.1등급이나 뭐 이 정도 되겠네요. 한 200명 되는 학교니까. 그죠? 2, 4, 28, 4%니까. 그러면 거기보다 살짝 빠지니까 10등이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10등 안에 네 거를 근데 니네 학교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서울대 연고대에는 몇 명이나 보내느냐고 했더니 뭐 그닥 많이 안 보내는 학교여서 네 학생부가 적어도 야 한 5명 안에 들어가겠다 야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이 그러니까 성적이 이제 매우 낮잖아요.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하나 이제 블라인드 평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프로파일도 제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약간 혼돈의 2021학년도 대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 학생은 명문대 키워드를 넣긴 넣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록,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엇에 의해서 고민했고 그것에 의해서 책을 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안 담겨진 학교생활 기록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학부모님은 조금 높은 대학들을 많이 써 넣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유튜브니까 네, 막 넣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낮게 얘기를 해드려서 참 그때도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키워드는 넣었는데 그 구체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더라도 또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구체성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의 평가가 키워드처럼 써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 있으면 이렇게 못 쓴 학생부와 잘 쓴 학생부를 비교해서 거의 같은 활동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간이 도저히 안 날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찍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관심이 생겨서 제가 중앙대의 경우에는 자소서를 넣었는데 이제 면접은 없고 자소서를 넣었는데, 자소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내오라고 했더니 자소서를 보내왔는데, 자소서의 급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급보다 한참 낮게 작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보내도 될까? 그래서 그냥 보내. 너 시간도 없는데 언제 보내려고 그래? 빨리 보내봐. 이래서 이제 자소서를 봤더니 자소서가 그저 한 조금 수준이 낮았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학생의 역량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니까, 뭐 사실 뭐 인서울 아무데나 간다라고, 그래도 인서울 아무데나 가도 정리는 물론 정리를 더 한다 그랬으니까, 또 하나는 뭐 잘하는 그 국어 선생님에게, 뭐 학원 선생님인가 뭐 이런 분에게 뭐 첨삭을 받겠다고 해서 첨삭 받는 건 둘째고, 네가 써라, 네가. 그래서 명문대 책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책에 그 명문대 합격생 이 책에 그 자소서가 나오는 게 12명의 한양대학교에 없으니까 11개가 있을 겁니다. 11개 중에 특정 너보다 위급의 대학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너는 너의 활동 중에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이제 읽어보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글 쓰는 능력을. 사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학교생활 기록부는 글을 잘 쓰는 거에도 있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의 고민에 이제 드러난 학생부가 또 그 학생의 역량이 드러나 보이는 게 매우 그러니까 뭐 금방 읽어봐도 알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 읽어봅니다. 얘 활동이 이러니까 이거 아이고 대입하고 언제 그걸 다 찾아봐요. 애들 뭐 20대 1, 30대 1 경쟁률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쭈르륵 보는 거죠. 쭈르륵.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론에서 뭐 30초당 하나 보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언론에서 나온 적 있죠. 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는데 30초를 보니 1분이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서 언론에 한 2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게 그냥 눈으로 후루룩 보면 알아요. 후루룩 보면 알고. 그러니까 뭐 멀리 이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합격에 준하는 거라면 제대로 읽어봐야죠. 하지만 1차에서 걸른다는 것은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로 막 찔러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6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에 너무 얽매여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뭐 경쟁률이 정말 너무 절박한 경우는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감안하겠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도 막 경쟁률 보면 100대 1, 200대 1, 뭐 언제 한번 300대 1도 있었죠. 그 인하대학교 그 의예과의 경우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300대 1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대 1이면 어마어마하죠. 논술인데. 근데 분명히 그 중에는 논술 아무것도 안 쓰고 점 하나 찍고 나온 애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자소서도 어느 정도 역량에 맞춰서 기록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소서도 그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그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큰 기둥이고요. 또 기록을 좋게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좋다고 합격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아까 이 학생의 학교, 외고의 학생들처럼 물론 이거 말고도 너무도 많죠. 일반고에서 얼마든지 많습니다. 1등급에서 한양대 뚜루룩 다 떨어지는데 5등급에가 합격하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단 한 번도 여태까지 한양대를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대학들이 전국에 1800개 고등학교 중에 한양대를 1년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8, 900개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1000개는 한양대를 원서를 넣어도 합격해 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록이 내신 성적만큼 중요하니 이 기록을 그만큼 좋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해라. 이 학생도 분명히 학교에서 예전처럼 예전에 자기가 쓴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내신 성적까지 올리면 정말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올해 어찌됐건 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명문대 합격생과 학종 절대 법칙이 합쳐진 또 올해에 대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올해 학종 블라인드 평가와 또는 그리고 그 학교 프로파일도 없어지고 이런 평가에서 올해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느냐 결과는 올해는 정말로 아무도 모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이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물론 저는 뭐 조금은 느낌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어찌됐건 느낌적으로는 올해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엄청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변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학생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 쉽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좀 전에 써놨던 거 말처럼 그렇지만 자신의 등급에서는 갈 수 없는 대학 또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들이 올해도 이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잘 모르죠. 그것만큼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세는 알겠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원서는 얼마 안 남았죠. 저는 뭐 그날 종합검진이 있어서 방송을 하게 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러지 마시고 그럼에도 혹시나 나의 학업 역량을 또는 전공 적합성을 학업 역량을 더 드러낼 수 있도록 기록을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만큼 만약에 바꿀 수가 있는 거라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조금 더 역량이 드러나 보이도록 써보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